된장. 근데 이렇게 냄새를 좀 맡고 뭐지? 맛이 우와. 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쌩쌩쌩쌩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크레스트에코 사육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크레스트에코도 마찬가지로 사육정보에 대해서 매년 리뉴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매년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고 정말로 그냥 딱 간추려가지고 크레스트에코 사육에 필요한 정보만 속속들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희가 크레스트에코 분양을 할 때 나눠드리는 이렇게 사육정보표예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1번부터 주의사항까지만 봐도 키울 수가 있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우리 또 성인분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입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키우라고 했지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또 찍고 있는 건데요. 1번부터 주의사항까지 집에 가셔가지고 꼼꼼히 읽어보기만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온도는 18도에서 28도 사이에 산다. 그래서 사실 아무데나 두셔도 상관없어요. 집안 어느 곳에다가 두셔도 온도에는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상온 아무 곳, 그러니까 아무데나 놔둬도 그냥 상온에서 키우시면 된다. 온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겨울에는 우리 집이 많이 추운데 그래도 18도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여름철에 걱정을 해주셔야죠. 18도에서 28도이기 때문에 28도가 넘어가는 여름철이 조심을 해줘야 된다. 크레스트에코가 여름철에 탈수로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저희 밴드방을 통해 가지고 여름철 오기 전에 공지사항을 한 번 더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온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건강검진 오셔가지고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겨울철에는 온도와는 전혀 무방하다.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 여기 3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크레스트에코는 하루에 한 번 분무질을 해줘야 되는데, 사육장 전체적으로 겨울철에 분무질 해주는 거를 2번으로 늘려줄 거예요. 겨울철에는 우리 보일러를 틀잖아요. 보일러를 틀기 때문에 습한 게 아니라 뭐해? 건조해. 그래서 겨울철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아침, 밤으로 하루에 2번 정도 분무질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겨울철에 좀 따뜻해가지고 보일러를 안 트는데 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는 하루에 한 번 분무질. 그래서 사실 습도에 맞춰가지고 분무질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습도계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습도계가 들어가는 순간 뭐하냐, 그 습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꾸 분무질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습도계라든지 온도계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냥 겨울철에는 분무질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봄, 여름, 가을에는 하루에 한 번 분무질만 해주셔도 된다. 자, 분무질의 양은 어떻게 되냐, 우리 여주곤충박물관에서 사육장을 분양을 할 때 지금 올인원 케이스로 지금 요 사육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놀이목도 있고, 그 다음에 디귿자로 휘어진 부분이 은신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쫑쫑쫑쫑 올라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탈피를 하거나 그럴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물그릇이랑 밥그릇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슈퍼푸드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놔두면 알아서 먹게끔 그냥 그릇인데, 사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쓰지 말라고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기들을 좀 먹여주면서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감을 위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담아두는 것보다는 직접 먹이를 급여해 주라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키친타월 깔려 있는데, 요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배변 패드도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요 같은 경우는 살의 습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습도를 좀 머금고 있다가 좀 발산해주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전체적으로 분무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사육장에다가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육장에다가 요렇게 키친타올이 좀 적게끔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육장 전체적으로 옆면에도 물이 묻어나게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분무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 분무질, 2, 3일에 한 번 밥, 이게 끝이에요. 사육 정보는.
밥을 먹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는 이유가 뭐죠? 사료 먹는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사료를 먹기 때문에 미럼, 귀뚜라미 먹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 부담스러워가지고 입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료의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아니 귀뚜라미 표시도 있고 크레스트 게코 표시도 있고 검정색에 분홍색에 노란색에 아니 이게 다 크레스트 게코가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전부 다 크레스트 게코 사료로 나온 거기 하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거는 보통 곤충이 들어가 있는 사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밝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과일을 갈아서 만든 과일 사료가 이제 보통 이렇게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크레스트 게코 같은 경우는 뉴칼레도니아에 살아가면서 뉴칼레도니아 나무 위에서 서식을 하는데 나무에서 떨어진 썩은 열매, 즙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과일 먹는 도마뱀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곤충만 먹는 게 아니라 과일, 즙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료 먹는 도마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료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걸 먹이나요, 선생님? 우리 어릴 때 뭐 과일도 먹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뭘 많이 먹죠? 우리 보통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 단백질 성장을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때는 성장을 위해서 좀 곤충 위주의 사료를 주시는 게 조금 더 성장에 도움이 된다. 번갈아 가면서 먹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컸을 때 나중에 우리 건강검진 오면서 6개월, 9개월, 한 1년 정도 키웠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과일 사료를 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은 곤충 사료로만 먹일 거예요. 그래서 과일 사료는 추후에 좀 컸을 때 먹일 거고요. 선생님이 크레스트 게코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먹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크레스트 게코를 처음 키우게 되면 이거 너무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얼마나 먹여야 될까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두 개를 섞어서 먹여주면 사실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한다, 잘 먹는다, 약간 특제 소스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돈가스면 돈가스 소스, 이게 라면이면 라면 스프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밥을 먹음에 있어서 우리 요것만 먹어도 그러니까 라면만 먹어도 돈가스만 먹어도 되지만 거기다가 뭘 첨가해주면 좋아요. 계란 후라이에다가 케찹 같은 거 딱 뿌려가지고 딱 찍어서 먹고 돈가스에다가 돈가스 소스 딱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살려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스트 게코 사료에 요 귀뚜라미 가루를 반반 섞어가지고 넣어줄 건데 5대5나 6대4나 7대3 밥의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반반 섞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반반 섞어서 줄 건데 먹이량은 아이들 몸무게의 10분의 1을 주는 게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우리 3끼만 먹나요? 뭐 야식으로 또 먹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밥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 공기 밥 먹을 때도 있고 오늘은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배가 안 고파 밥 3끼를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밥 2끼만 먹을 때도 있고 3끼를 다 먹었는데 반 공기만 먹을 때도 있고 그거는 정말 아이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일에서 3일에 한번 먹이라는 거야. 2일째 줬는데 안 먹으면 괴롭히지 마세요. 더 주지 마세요. 다음날 주시면 돼요. 다음날 주시면 되고 2, 3일에 한번 밥을 급여할 때 2개를 섞어가지고 아이들 몸무게의 10분의 1을 먹이시면 되는데 더 먹고 싶다고 해서 안 주셔도 되고 더 적게 먹었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안 먹으면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만 이 특제 소스 2가지만 섞으면 사실 안 먹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 몸무게 10분의 1은 어떻게 재냐? 우리 전자저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전자저울 하나를 갖다 놓으시고요. 아이들 몸무게는 1주, 2주 만에 막 다이나믹하게 되게 급격하게 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 몸무게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슈퍼푸드를 급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전자저울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이소에 가시면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집에 있는 아무 전자저울이나 상관없으니까 전자저울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아이 몸무게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했을 때 6g이다, 5g이다, 7g이다 그러면 10분의 1, 0.6mm, 0.7mm, 0.5mm 뭐 이런 식으로 먹여주시면 돼요. 우리 나누기를 못하는 아직 분수를 안 배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봐가지고 아이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급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g이다 그러면 아이 몸무게 10분의 1이니까 1mm를 먹이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0.5mm, 0.6mm, 0.7mm, 1mm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사기가 필요한 거예요. 1mm 주사기를 하나 구매를 할 건데 주사기는 어디서 구매해요 선생님? 약국에 가면 뭐 200원인가 300원인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10mm 주사기, 5mm 주사기, 3mm 주사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1mm 주사기로 우리는 구매를 할 겁니다. 1mm 주사기로 구매를 할 거고요. 바늘은 당연히 빼고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앞에 보면 가루를 준비를 했는데 크레스트에코 아이들 몸무게에 따라서 사료 타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지금 보여주려고 일단은 사료를 담아놨는데 보통 베스킨라빈스 스푼으로 가볍게 반 스푼, 얘도 가볍게 반 스푼, 그리고 우리 칼슘제를 넣어줄 건데 한 꼬집 살짝 찝어가지고 그냥 살짝 소금 뿌리듯이 뿌려주면 그게 보통 한 0.6mm에서 한 1mm 정도 타는 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는 게 집에 가서 2번, 3번 밥 먹이다 보면 어느 정도 양을 맞춰야지 이 가루의 양에 딱 맞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5대5로 섞어서 준 거예요. 지금 여기 좀 약간 밝은색 가루가 있고 진한색 가루가 있고 하얀색 가루가 있는데 칼슘은 찾아보시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크레스에코 사료에 칼슘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약간 이거랑 똑같아요. 레오파드 게코에 모래로 키우면 된다? 안 된다? 제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 크레스에코도 사료를 무조건 먹어야 돼요. 모든 파충류는 아이 몸무게,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한 번 먹이를 급여할 때 3%에서 4% 정도 먹이 양에 3%에서 4% 정도의 칼슘을 섭취를 해줘야지 MBD라고 하는 뼈가 휘어지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사료마다 칼슘이 들어있는 함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이는 사료는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사료에는 칼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3%에서 4% 정도의 칼슘을 더 섭취할 수 있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한 꼬집 살짝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조금만 넣어줘도 돼. 왜냐? 지금 있는 사료에 한 2% 정도는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부족한 2%를 조금 더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루를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줄 건데 우리 라면 먹을 때 라면에 물 너무 많으면 어때? 약간 싱거워서 맛이 없죠. 우리 또 물이 너무 적으면 어때요? 너무 짜서 맛이 없어. 그래서 이게 또 비율이 중요한데 약간 케찹 정도로 만들어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줘. 이렇게 섞어줬을 때 케찹 정도로 만들어서 준다. 우리 조금 큰 아이들은 사실 엄청 좀 되직하게 줘도 잘 먹거든요. 되직하게 주면 줄수록 조금만 먹어도 사실 아이들이 금방 밥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주셔도 되는데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너무 되직하게 해서 주면 애들이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케찹 정도 생각하고 주면 될 것 같은데 케찹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요플레 케찹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약간 다 만들었어. 이렇게 사료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흐르는 정도, 물처럼 후루룩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약간 조칠퍽하게 요플레처럼 이렇게 되는 정도로 만들어서 주시면 되고요. 우리 준비한 1mm 주사기로 아이들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담아주시면 돼요. 아이가 사육장 안에 있을 때 그냥 줘도 되고 아이를 꺼내가지고 손에다가 올려놓고 주셔도 상관없다. 이제부터 밥 먹이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들 밥을 먹일 때는 이렇게 손에다가 올려놓고 주셔도 돼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아이가 지금 만지는 건지 자기를 괴롭히는 건지 놀자는 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밥을 갖다가 댔을 때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당장. 근데 이렇게 냄새를 좀 맡게 해주고 앞에다가 갖다 대주면 뭐지? 우와 이거 보셨나요? 지금 엄청 이렇게 막 깨물듯이 먹죠. 아니 유튜브 보니까 크레스에코 할짝할짝 하면서 막 엄청 귀엽게 되게 이쁘게 먹던데 얘는 왜 이렇게 막 깨물어서 먹어요? 얘 성격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까 특제 소스 넣었잖아요. 특제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게 곤충인 줄 알고 이렇게 깨물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정말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랄랄랄랄 해서 먹는 건데 이거는 절대 뭐 아이가 이상하거나 난폭하거나 폭력적이지 폭력적이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특제 소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이에 상처가 나거나 뭐 여기 뭐 턱에 부담이 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만 줘도 어때요? 금방 먹었죠, 진짜 금방 먹었어. 지금 보면 여기다가 제가 여기 한 요 정도까지 담아가지고 준 건데 정말로 금방 먹었어요. 그쵸? 그래서 밥 먹이는 것도 이렇게 금방금방 먹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다 갖다 대주면 냄새를 맡고 먹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크레스에코 사육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쉽죠. 제가 또 딴 길로 세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 자체는 뭐다? 곤충 사료로만 먹여도 된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건강검진 때 조금 더 컸을 때 곤충 사료 말고 과일 사료를 그때 가서 먹여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곤충 사료로만 먹일 거고 밥 먹이는 건 어떻게? 아이들 몸무게 10분의 1이 정량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하루 세 끼 먹는 거다. 2, 3일에 한 번.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은 안 뿌려주셔도 되고 겨울철 되면 그렇게 뿌려주실 거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어떻게? 이렇게 사육장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젖을 수 있게 하루에 한 번 분무질만 해주면 크레스에코 사육정보 끝!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찍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